이번 시간에는 치환 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분 공식을 여러 개를 얻었습니다. 만약에 대문자 f라는 함수를 변수 x로 해서 미분을 했을 때 여기 소문자 fx가 되면 거꾸로 fx를 x로 적분하면 대문자 f다 라고 하고, 그런 상황을 이렇게 썼어요. 인티그럴 fx dx는 대문자 fx 플러스 c다. 이렇게 쓴 우리가 공식들을 여러 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 변수로 사용했던 x가 t를 변수로 하는 또 하나의 함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는 gt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t를 변수로 해서 대문자 fx를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쇄 법칙을 배웠죠? 우선 대문자 f를 t로 미분을 한다라는 것은 안쪽에 x가 gt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쇄 법칙에 의하면 이 gt를 하나의 변수로 생각하고, 이걸 x라고 했으니까 x라고 그대로 놔볼까요? 그 x를 가지고 바깥쪽에 있는 함수를 먼저 미분해야 되죠. 그래서 dx분의 dfx를 계산해야 되고요. 끝나면 안 되고 거기다가 이 gt를, 안쪽에 있던 이 함수를 최종 변수 t를 가지고 미분해서 곱해주면 돼요. 이것이 연쇄 법칙입니다. 자, 그럼 이걸 계산하면 우리가 이 위에서 얘기한 이 공식으로부터 대문자 f를 x로 미분하면 여기 소문자 fx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이 결과는 fx 곱하기 g't 이렇게 돼야 되는데, x가 gt였으니까 결과는 fgt g't 이런 결과를 얻은 거죠. 다시 얘기하면 fx를 t로 미분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을 적분기호를 통해서 거꾸로 쓸 수 있습니다. 이쪽에 얻은 이 결과를 t를 변수로 적분하면 대문자 f다라고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을 인티그럴 fgt g't dt, 이 값은 fx 플러스 c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위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통해서 fx 플러스 c는 인티그럴 fx dx하고 같았어요. 그럼 양쪽을 비교해 볼까요? 이쪽에 다소 복잡해 보이는 이런 적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이 적분 공식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적분을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아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이 방법을 우리는 치환 적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치환 적분은 인티그럴 fgt g't dt, 이 값이 인티그럴 fx dx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치환 적분이라는 것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적분에서 안쪽에 gt라는 함수를 하나의 변수 x라고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x하고 gt가 같으니까, 같은 거면 미분도 같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x의 미분 dx하고 gt의 미분 g't dt하고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g't dt라는 것은 dx로 바뀌어요. 그리고 gt는 x라고 바꿔놨으니까 피적분 함수는 fx라고 바뀌어요. 예, 이렇게 바꿔서 하는 이 적분을 치환적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안쪽에 있는 gt라는 함수를 어떤 하나의 변수로 치환을 하려고 하면 그 옆에 g't dt, 우리가 치환하려는 이 함수에 미분이 곱해져 있으면 치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미분이 곱해져 있는가라는 걸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치환적분이라는 기술을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치환적분을 통해서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제 1번 볼까요? 인티그럴 x의 3승 코사인 x의 4승 플러스 2 dx, 이 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여기 코사인 안쪽에 복잡한 함수가 있어요. 이걸 하나의 변수로 바꾸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것의 미분하면 상수 무시하면은 x의 3승만 있으면 되죠. x의 3승과 dx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으니까 치환할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x의 4승 플러스 2를 t라고 치환해 볼까요? 그럼 미분끼리 같아야 돼요. x의 4승 플러스 2의 미분은 미분해서 4x의 3승, 거기다가 x의 미분 dx를 곱하면 되지요. 그리고 t의 미분은 dt, d만 붙이면 되지요. 그러니까 4x의 3승 dx는 dt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x의 3승 dx는 4로 나눠주면 4분의 dt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바꿀 수 있지요. 우리 적분은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 x의 4승 플러스 2를 t라고 치환했으니까 여기 있는 함수는 코사인 t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x의 3승과 dx가 곱해져 있는데 그건 4분의 dt하고 같으니까 4분의 1 곱하기 dt 이렇게 된 거지요. 예, 이제 이 적분은 우리의 공식입니다. 이미 알고 있죠? 4분의 1은 곱해진 상수 그냥 곱하면 되고요. 코사인 t, 변수 t로 적분하면 사인 t죠. 그래서 다 됐으니까 적분상수 c 써주면 우리 적분은 4분의 사인 t 플러스 c 이렇게 된 거고요. 이제 t라는 것은 우리가 치환했던 거니까 다시 원래의 값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t는 x의 4승 플러스 2였죠. 그러니까 우리 적분은 4분의 사인 x의 4승 플러스 2 플러스 c 이렇게 된 거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이제 2번 보세요. 인티그럴 루트 2x 플러스 1dx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역시 치환적분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루트 안에 함수가 있으니까 루트 안에 있는 2x 플러스 1을 t라고 하나의 변수로 치환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같으니까 미분끼리 같아야 돼요. 2x 플러스 1의 미분은 2dx, 미분한 것에다가 dx를 곱한 거지요. t의 미분은 dt. 그렇다면 여기 있는 dx는 2로 나눠서 2분의 dt와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적분은 인티그럴 루트 2x 플러스 1 dx였는데 루트 안에 있는 값은 t라고 났으니까 루트 t, 그리고 옆에 있는 dx는 2분의 dt가 된 거죠. 루트 t는 t의 2분의 1승이니까 적분하는 공식 2분의 1에다가 하나 더하면 2분의 3, 승수도 t의 2분의 1에 하나 더하면 2분의 3승. 그렇죠? 그래서 2분의 3분의 t의 2분의 3승이니까 거기 곱해진 상수 2분의 1은 그냥 곱하고요. 그러면 2 약분됐고요. 3분의 1 곱하기 t의 2분의 3승인데 t를 원래대로 바꿔주면 되겠죠. 2x 플러스 1이었어요. 그래서 이 답은 3분의 2x 플러스 1의 2분의 3승, 거기다가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 해주면 되지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3번 보세요. 역시 치환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인티그럴 코사인 5x dx를 구해라 그랬어요. 코사인 안쪽에 함수가 있어요. 5x. 그래서 5x를 t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치환하면 미분끼리 같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5x의 미분은 5dx, t의 미분은 dt. 서로 같으니까 dx는 5로 나눠서 5분의 dt와 같아요. 그럼 우리 적분을 이제 바꿉니다. 인티그럴 코사인 5x dx는 5x는 t라고 났죠? 그럼 코사인 t. 그리고 남은 dx는 5분의 1 dt. 이제 적분하면 됩니다. 코사인 t, t로 적분하면 사인 t죠? 5분의 1은 그냥 곱하면 되죠? 적분상수 c 더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 변수로 바꿔요. t는 5x였어요. 그러니까 답은 5분의 사인 5x 플러스 c다. 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시환적분을 통해서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4번 볼까요?
인티그럴 텐전트 x dx를 구해라 그랬어요. 텐전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지요. 자, 그런데 이걸 약간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치환적분의 개념을 쓰는 건데 우리 아는 공식으로 유도해 보려고 해요. 코사인 여기 분모에 있는 값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죠. 그러니까 여기 분자에 사인 x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x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로 돼서 사인 x가 되겠죠. 이렇게 놓고 나니까 위에 분자 마이너스 사인 x는 분모 코사인 x를 미분한 것하고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있죠. 분모 분해, 분모의 도함수 이렇게 생긴 것을 적분하면 그러면 로그 절대값 분모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뒤에 있는 이 적분은 로그 절대값 분모가 코사인 x니까 로그 절대값 코사인 x죠. 그래서 전체의 값은 마이너스 로그 절대값 코사인 x가 됐죠. 이제 부정적분이니까 플러스 c 해주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답인데 여기 로그의 성질을 써서 좀 다른 모양으로 바꿔볼까요? 로그 앞에 곱해져 있는 여기 마이너스 1은 로그 뒤쪽으로 옮겨서 승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승이 되니까 마이너스 1승은 분의 1이지요. 그래서 이 값은 로그 절대값 코사인 x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절대값 하는 것은 1의 절대값은 1이니까 전체에 씌울 수 있고요. 그러면 로그 절대값 코사인 x분의 1 플러스 c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근데 코사인 x분의 1은 우리가 시컨트 x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답은 여기 마이너스를 없애면 분의 1 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바로 계산도 되고요. 그래서 로그 절대값 시컨트 x 플러스 c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치환적분이라는 기술은 정적분일 때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적분에다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제 5번 보세요.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3-5x의 제곱 분의 dx 이걸 구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분모에 무엇인가의 제곱이 있으니까 이걸 간단하게 3-5x를 t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 미분이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미분끼리 같다라고 놔볼까요? 3-5x의 미분은 미분하고 마이너스 5지요. 미분하면 dx 곱하고 해서 마이너스 5dx입니다. t의 미분은 d만 붙이면 된다고 했어요. dt죠. 그래서 마이너스 5dx는 dt 이렇게 표현됐고요. 자, 이제 여기 적분 구간, 이 구간을 바꿔주시면 돼요. 이건 x가 움직이는 구간이니까 여기 x라는 값은 3-5x를 t라고 놨으니까 여기서 변하면 t도 변해요. 그래서 x가 1일 때는 여기다 1 대입하면 3-5, t는 마이너스 2가 되지요. x가 2가 되면 여기다 2를 대입하면 t는 마이너스 7이 되지요. 그래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7까지 움직였어요. 자, 그럼 이 적분이라는 것은 구간은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7까지 이렇게 됐고요. 3-5x는 t라고 놨으니까 t제곱분의 1 하는 게 p적분 함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dx라는 것은 마이너스 5 곱한 마이너스 5dx가 dt니까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 dt가 됐어요. 자, 그러면 t의 정적분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 t제곱분의 1 하는 것은 원시함수 구할 수 있죠? 여기 마이너스까지 계산하는 게 편하죠? t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하는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t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이것의 원시함수를 대표로 t분의 1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t분의 1 가지고 이거 정적분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7까지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7 대입한 값에서 마이너스 2 대입한 값을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7 대입하면 마이너스 7분의 1 빼기를 마이너스 2 대입한 값을 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죠? 그러면 통분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5분의 1에다가 여기 뒤에 곱해진 이 값은 5분의 1은 그냥 곱해놨고요. 2, 7이 14 통분할 수 있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니까 14분의 하고 통분했으면 마이너스 2. 그렇죠? 뒤에 건 플러스지요. 2분의 였는데 14분의 하고 통분했으니까 14분의 7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분자가 7 마이너스 2, 5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5는 약분됐습니다. 그럼 전체의 답은 14분의 1이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치환을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일단 이 정적분을 계산하려고 하면 예, 이 구간에서 이 함수가 연속인가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분모는 3-5x의 제곱 이렇게 됐으니까 얘가 0 되는 곳은 5분의 3이죠. 근데 5분의 3은 우리 적분 구간 1부터 2까지 안에는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는 연속이다라는 것이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전처럼 이렇게 치환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제 치환적분이라는 기술을 부정적분에도 사용을 해봤고요. 정적분에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연습이 됐지요. 이제 이 기술을 아주 특별한 대칭 구간에서의 정적분에다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대칭 구간 하는 것은 0을 중심으로 대칭인 모양의 구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생긴 구간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이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라면 정적분이 가능하지요. 그때 그 정적분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적분하려는 함수를 f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적분은 이런 모양입니다. 인티그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정적분의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걸 구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0을 중심으로 대칭인 구간이니까 0을 중심으로 두 개의 적분으로 나눠 볼게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정적분은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정적분, 그리고 이어서 0부터 a까지 정적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나눠 놨어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정적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정적분하고 0, 여기는 a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a. 부호만 살짝 달라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부호만 달라진 것 같다라고 느꼈으니까 부호만 살짝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치환적분의 기법대로 이제 미분끼리 같다라고 놓고 치환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x를 t라고 놨으니까 미분끼리 같으면 마이너스 dx 왼쪽에 있는 것의 미분이고요. 그것하고 dt가 같아야 되죠. 오른쪽에 있는 t의 미분이죠. 그럼 마이너스 dx가 dt하고 같으니까 이제 우리 정적분을 치환을 해볼게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x dx는 이제 범위를 바꿔주면 되죠. 변수 t로 바꿀 거니까 마이너스 a, x가 마이너스 a다라는 뜻이니까 보다 마이너스 1 곱하면 t는 a가 되죠. 그래서 t는 a부터 이렇게 움직입니다. 0일 때는 마이너스 1을 곱해도 0이니까 이건 0이겠죠. t도. 그래서 t의 범위는 a부터 0까지 가고요. 그리고 fx라고 된 부분은 x를 마이너스 t라고 바꾸시면 되죠. 마이너스 x를 t라고 놨으니까 그래서 f 마이너스 t. 그런데 여기 남은 dx는 여기 마이너스 dx가 dt니까 dx는 마이너스 dt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t로 바꿨으니까 우리
정적분의 정지를 알고 있어요. 앞에서. 예. 여기 마이너스 1은 이 구간의 순서를 바꾸고 사라지면 됩니다. 그럼 A부터 0까지니까 0부터 A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라졌어요. 그럼 나머지는 F 마이너스 T dt 이렇게 남았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성질을 또 씁니다. 정적분은 변수라는 것이 역할을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변수를 t로 쓰나 x로 쓰나 구간이 같고 적분하려는 피적분함수가 같으면 같은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x로 바꿔서 다시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구간으로 인티그럴 0부터 a까지 f 마이너스 x dx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표현된 이 적분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럼 전체 적분은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칭 구간에서의 정적분은 왼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이 적분하고 이 적분을 더하면 되는데 이제 둘 다 0부터 a까지의 정적분이죠. 그럼 다시 합해 놓을 수 있죠. 그래서 0부터 a까지 이 왼쪽에 있는 피적분 함수 f 마이너스 x 하고 오른쪽에 있는 피적분 함수 fx 하고 두 개 더한 것을 정적분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를 우함수냐 기함수냐 이렇게 대칭성을 조사할 때 이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했었죠. 그렇죠? 예. 여기 f-x 플러스 fx가 있는데 f-x하고 fx하고 같으면 우리가 우함수라고 했고요. 부호가 다르면 우리가 기함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fx가 우함수다 그러면 이게 같은 값이니까 서로 같은 값이니까 fx를 2배 한 거죠. 그렇죠? 같은 걸 두 번 더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대칭 구간에서의 정적분은 0부터 a까지 이 반쪽 구간에서 정적분을 계산해서 2배를 해주면 돼요. fx가 우함수라면 그러면 이 공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fx가 기함수다 그러면 이 두 함수가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당연히 더하면 0이지요. 그렇다면 0을 정적분한 거고 그 값은 0이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함수가 되면 그러면 여기 기함수인데 이것이 연속이다라는 걸 확인하시고 그래야 정적분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리고 대칭 구간이다라는 걸 확인하시고 대칭 구간, 대칭 구간인데 연속인 함수고 기함수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됐다. 그러면 값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만족되면 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함수인 경우 하나 하고 기함수인 경우 하나 이렇게 두 문제를 연습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6번 볼까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의 6승 플러스 1 dx를 구해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대칭 구간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피적분 함수 x의 6승 플러스 1은 짝수승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함수지요. 자, 그러면 대칭 구간에서 우함수를 정적분하는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했던 그 기술을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적분하는 것을 반쪽 구간 0부터 2까지만 정적분하셔서 2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0부터 2까지의 정적분을 계산해 볼까요? 여기 x의 6승 플러스 1 이것의 원시함수를 찾으시면 되고요. x의 6승은 7분의 x의 7승 그렇죠? 그리고 1은 원시함수가 x가 되지요. 예, x의 6승 플러스 1의 원시함수는 그래서 7분의 x의 7승 플러스 x예요. 그렇다면 이제 구간 적용해서 0부터 2까지 적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2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뺄 거죠.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2의 7승 그리고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값은 7분의 2의 7승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0일 때는 x의 7승도 0이고 x도 0이고 그렇다면 0일 땐 0이니까 계산할 거 없죠? 예. 해서 앞에 2만 곱해주면 이제 우리 답은 2 곱하기 7분의 2의 7승 플러스 2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2의 7승은 128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2 곱하기 7분의 128 플러스 2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2는 이제 7로 통분하면 7분의 14입니다. 그럼 14하고 128 더하면 142니까 7분의 142. 거기다 2를 곱한 거죠. 답은 7분의 284다.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예제 7번. 예, 그러면 이제 기함수인 케이스를 하나 연습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의 4승분의 텐전트 x dx를 구해라 그랬어요. 우선 적분 구간부터 살펴봅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그럼 대칭 구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피적분 함수를 살펴봅니다. 분모는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의 4승. 그렇다면 짝수승만 가지고 표현됐으니까 우함수인데 텐전트 x, 분자는 기함수지요. 그렇다면 우함수분의 기함수니까 전체 함수는 피적분 함수는 기함수지요. 그러면 피적분 함수가 기함수다라는 게 확인됐어요. 그렇죠? 세 번째, 이제 이 함수가 연속이 돼야 이 정적분 값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분모는 당연히 짝수승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0보다 커요. 그렇다면 0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텐전트 x는 이제 여기 불연속점이 있으니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텐전트 x가 지금 이 정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여기 텐전트의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오른쪽에 이렇게 생겼지요. 텐전트. 여기 0에서 처음으로 끊기는 그런 점이 2분의 파이에서 끊겨요.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끊겨요. 그렇다면 1은 2분의 파이보다 작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큰 수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는 구간의 안쪽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끊기는 점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 이렇게 빗금친 부분입니다. 텐전트의 그래프 중에 이 부분은 연속이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텐전트 x가 연속이니까 분모는 0이 아닌 곳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전체 피적분 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는 연속이 되지요. 그렇죠? 2분의 파이를 넘어가면 연속이 안 돼요. 그런데 안 넘어갔으니까 연속이 됩니다. 왼쪽으로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넘어가면 연속이 안 되겠죠? 하지만 안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까지만 갈 거니까 연속이 되지요. 그럼 세 가지가 다 됐네요. 대칭 구간에서의 정적분이고 기함수를 적분하는 중이고 연속인 함수를 적분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의 원시 함수는 참 어렵습니다. 이걸 찾으려면 이걸 찾아서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그걸 몰라도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됐으니까 원시 함수를 몰라도 사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렇죠? 몰라도 이 값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지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